다양한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을 직접 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 깊고도 풍성한 문화 경험일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클래식 기타 연주를 듣는 것은 제주에서 자주 접할 수 없는 귀한 경험일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에서 클래식 기타의 선율을 열심히 전파하고 있는 기타리스트를 소개할까 합니다. 양훈선 씨가 초대하는 클래식 기타의 세계, 함께 가보시죠. 화음악기라는 게,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음을 낼 수 있는 악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피아노, 그다음 기타, 그다음 하프, 아니면 실로폰. 근데 그 중에서 진짜 화음을 제대로 연주하는 악기는 제가 볼 때 피아노하고 기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피아노는 음역이 넓은 대신에 갖고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래식 기타는 음역은 작지만 갖고 다니기 용이하고 언제 어디서든 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자기 감정이랄까 어떤 악상이라든가 그런 그때그때 치고 싶을 때 언제든 치기 쉽고, 그러므로 기타가 굉장히 좀 음색이 다양하고 표현력이 아주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카리스마가 좀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의 매력에 빠져 클래식 기타를 쳐온 지 올해로 22년째. 요즘도 양훈선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타를 손에 듭니다. 여섯 개의 줄을 손가락으로 튕기고 누르면서 소리를 내는 기타. 한동안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한 번쯤은 빠졌던 악기입니다. 하지만 양훈선 씨는 통기타가 아닌 클래식 기타의 선율에 빠져 있습니다. 양훈선 씨가 기타에 빠지던 것은 실로 우연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한 연주자의 연주 모습을 접하면서부터입니다. 야마시타라는 일본인 기타리스트, 현재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 사람의 연주 모습에 그만 반한 겁니다. 야마시타라고, 가츠히토 야마시타라고 일본 사람인데요. 제가 그때 받았던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과연 기타로도 저렇게 연주가 가능하구나. 정말 그때의 그 감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던 차에
결정적인 계기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아마 국사 선생님이셨는데요. 우연찮게 그분의 어떤 피아노 연주를 훔쳐보다가 나도 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여유가 있는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좀 피아노나 이런 게 아니고 할 만한 게 없을까. 그 당시에는 좀 그래도 싸게 구입할 수 있었던 게 기타였기 때문에 클래식 기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에 대한 열정은 일시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화가를 꿈꾸며 미술 공부에 몰두하던 고등학생 양웅선은 어느새 기타의 세계에 흠뻑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미술대학에 진학했지만 미술 공부는 접어둔 채 제주에서는 최초로 클래식 기타 동아리를 만들고 기타에 파묻혀 지낸 것입니다. 이제 미술대학에 진학을 했지만 사실 저한테는 그때 음악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뭔지 모르게 음악은 굉장히 그 마음에 다가오고, 그때는 음악 공부를 크게 깊이 하지 않을 때였지만 그래도 뭔가 그 마음의 울림이 대단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그 카타르시스라고 하나요? 그런 게 전율이 느낄 때도 있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베토벤 음악 들었을 때도 그랬고요. 슈팽의 그 피아노 음악을 들었을 때도 그랬고. 하지만 그 당시 제주도는 특히 클래식 기타에서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마땅한 스승도 없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기타를 배우고 또 배워주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기타 연주자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은 양웅선으로선 도약이 절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그 클래식 기타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혔다고 할까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이 제주도의 클래식 기타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려면 누군가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해와서 학위를 받고, 여기에 대학에 전공이 없는 나는 뿌리박기가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그러면 유학을 가서 학위를 따올 거냐, 사실 주위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내가 가야겠다. 96년 8월 양웅선은 독일로 향했습니다. 30의 나이에 그것도 결혼하고 아이까지 달린 가장으로선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지도 않은 늦깎이 유학생, 게다가 가난한 가장이기도 한 유학생은 그야말로 힘겨운 유학 생활을 버텨야 했습니다. 거의 이제 1년쯤 남기고 IMF가 터졌는데, 그걸 안 당해본 사람은, 물론 한국에서도 힘들었겠지만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은 거의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돈으로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이면 생활할 수 있는 게 그때 값어치가 200만 원은 좋게 있어야지 그거 같은 생활비가 들어가니까 저한테는 짐 싸고 진짜 그렇잖아도 없는 돈에 계속 하려니,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 한 1년만 더 하면 되는데 좋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이 순간을 한번 견뎌내면 뭔가 희망이 또 보이지 않을까 해서, 그때 독일에서 아르바이트는 다 하여튼 가리지 않으면서 했어요. 하지만 그에겐 기타에 대한 열정이 늘 넘쳤습니다. 생활비와 학비를 벌어야 하는 형편에서도 그는 남들은 6년 만에 받는 석사 학위를 4년 만에 따내게 됩니다. 학위를 받자마자 귀향을 서두른 그는 고향에서의 귀국 독주회를 마련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대부분 독주를 하면 미리 독일에서 공부했던 곡 위주로 했는데 저는 그렇지를 않고 새롭게 완전히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을 저는 강하게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독일에서 배우지 않고 이제 배운 걸 토대로 새로,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은 걸렸지만 곡을 전부 다 새로 해서 연습해서 그 무대에 올렸습니다. 양웅선은 2001년 귀국 독주회 이후 해마다 연주회를 거르지 않고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욕심에 대중적인 곡목도 반드시 끼워 넣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그 공부하는
쪽이랄까요? 학구적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두 번째는 관중이 원하는 스타일. 지금의 어떤 유행이랄까, 또 어떤 흐름. 그거에 관중이 없는 연주가는 말할 필요도 없듯이 어느 정도 그 서비스적인 면과 그다음 자기가 학구적인 면이 조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결정을 한 게 독주회 할 때는 학구적으로 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독주회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뭐 제가 하고 있는 뭐 양웅선의 가정음악회라든가 기타 뭐 여러 연주회에서는 좀 쉽고 친근한 음악 위주로 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클래식 기타의 선율을 더 많이, 더 넓게 퍼뜨리고 싶은 양웅선은 큰일을 내기에 이릅니다. 양웅선의 가정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제주 시내 산지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연주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003년 5월부터 24회 이상 계속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좀 거대한 무슨 오케스트라보다 사실은 음악이 밑바탕에 뿌리를 내리려면 실내악이 잘 된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실내악 음악, 독일 말로는 이제 카머 뮤직, 또 영어로 뭐 챔버 뭐 뮤직이라는데 실내악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이제 기타라든가 리코더 뭐 이런 작은 악기들, 뭐 바이올린, 플루트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 음악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큰 음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고향에 돌아가면 꼭 실천하리라고 그때부터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양웅선이 운영하고 있는 클래식 기타 학원에서는 요즘 좀 더 뜨거운 열기 속에 연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습생들이 마련하는 연주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렇게 작아지면 어떻게 있는 거 해서 쳐야 되는데. 양웅선 씨는 클래식 기타, 그 깊은 선율의 씨앗을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클래식 기타를 즐기는 손과 귀 밝은 청중들이 더 많아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제주에서 클래식 기타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기 위한 양운선 씨의 다양한 활동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양운선 씨는 올봄 독주회에서 이 국악 형식의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장고의 춤이라는 곡을 청해드리면서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